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오늘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난번에 실시간 검색 그거 보면서 뭐 걷기왕을 보고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은 뭐 느림의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이 느림의 이야기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느림 조금만 천천히 그런 얘기 있는데, 이 느림의 이야기에 대해서 제 생각을 조금 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는 적당히 빠른 거, 적당히 느린 걸 추구하는 그러한 성격입니다. 그래서 뭐를 위해서 막 무조건 빠른 거 아니면은 무조건 천천히 뭐 이런 거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적당히 빠른 거, 적당히 느린 거, 저는 이런 거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얘기하면은 그런 얘기하죠. 적당한 인플레이션이 사회 유지에는 더 도움이 된다. 그래서 약간 그런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사회는 옛날부터 그랬죠. 그러니까 전쟁 후에 이제 전쟁을 복구하는 과정에서, 경제를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빠름을 엄청나게 강조했죠. 그래서 거기에 따라 사람들도 당연히 거기에 익숙해져 있었고, 사람들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 여기에서 약간의 이제 문제점들이 발생하면서, 야, 이게 빠른 게 무조건 답이냐 라는 생각들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게 느림은 어떻게 보면 매우 답답하죠. 보는 사람 입장에서 빨리 이것도 하고 빨리 저것도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고 또 다음 것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걸 할 수 없으니까 느림은 당연히 답답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림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 다음에 이 느림은 당연히 빠른 것에 비해서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느림을 이야기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자, 오늘 주제 정확히 말씀드리면, 오늘의 느림의 미학은 무엇이며, 그 다음에 이걸 추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다음에 이 느림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자꾸 신경 쓰이네. 자, 죄송합니다. 자, 저의 생각을 결론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느림은 제가 앞에서도 살짝 언급했지만, 현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인식이 생기고, 이 문제점을 좀 해결하는 방법으로 이 느림이 강조되었습니다. 근데 이 느림이라는 의미를, 저의 생각을 얘기하면, 빠름을 강조하면서 10가지 일을 했다면, 이 느림을 강조하면서도 똑같이 10가지 일을 조금 더 오히려 이 느리게 하면서 20가지 일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인가 싶으시죠?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제가 얘기할 때 이 느림이 사회적으로 적용될 때랑 개인적인, 그러니까 개인이 살아가는 삶에 대해 적용될 때 약간 비슷하긴 하지만 약간 차이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나누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그러면은 말씀드린 대로 사회적인 부분에서 느림의 미학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저희 대한민국은 경제 발전을 위해서 엄청난 빠름을 강조하며 그렇게 강요를 해왔습니다. 근데 그 덕에 경제 발전이 엄청나게 이루어졌던 거는 사실이죠. 이거는 절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빠름을 강조하면서 우리 사회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하지만 빛이 강하면은 그림자도 강한 게 당연하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 조금 부정적인 부분이 발생하게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이 빠름을 강조하는 사회에서는 이 적응이 빠른 사람, 이 빠름에 적응한 사람만이 성공을 하고 빠르지 않은 사람은 실패한 사람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이 사람이 다른 능력이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천천히 하면서 일을 진행하면 좀 더 잘할 수 있는데 우선 사회의 기준은 빠름이기 때문에 이 빠름에 적응하지 못해서 이 사람은 뭐 능력이 안 되거나 좀 사회에 적응을 못하는 사람으로 평가되는 이러한 문제점들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본적인 성격에서 오는 차이로 인해서 초반에 벌어지게 되죠. 어떤 격차라든지 뭐 이런 위치상 스타트라든지 이런 게 벌어지게 되고 이제 계속 빠름을 강조하다 보니까 빠른 사람은 계속 빨리 나가서 앞서 나가게 되고 느린 사람은 계속 느리게 일을 진행하면서 그 템포에 따라가지 못하는 그러한 문제점들이 발생을 합니다. 뭐 이거는 뭐 빛과 그림자라고 얘기해야겠죠. 뭐 잘못됐다 했다 그런 얘기가 의미가 아니라 그런데 좀 아쉬운 건 있죠. 그 사회가 빠름만 강조하다 보니까 다른 능력을 조금 더 무시하고 다른 부분을 좀 더 보지 못하는 뭐 그런 부분은 약간 사회적으로 아쉬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이 빠름은 얘기하면은 어떠한 목적이 발생되면은 이 목표를 가장 빨리 이루는 게 우선시 되죠. 가장 빨리 이루어야 된다는 거 목표를. 그러면은 그 과정에서 까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뭐 상세히 얘기를 하면 오로지 이 목표를 위해서 빠르게 진행하다 보니까 포기해야 되는 부분, 그 다음에 챙겨야 되는데 못 챙기는 부분, 그 다음에 함께 가지 못하는 부분, 뭐 이런 여러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다들 아실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느림의 미학이 발생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이 느림의 미학이 진정한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이 빠름으로 강조되던 이 여러가지 문제점들, 그러니까 목표를 위해서 빠르게 돌진함으로 인해서 주변을 보지 못하고 그 다음에 어느 부분에서는 희생을 강요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느 부분은 무시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되는 부분을 이 느림의 미학이 이게 해결책을 제시해야 그 진정한 느림의 미학의 의미를 갖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했듯이 그 느림의 미학이 똑같은 일을 진행할 때도 좀 천천히 할지언정 오히려 2배의 일, 20개에 가까운 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러한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은 뭐 제가 말하는 느림의 의미를 정확히 이제는 조금 더 아시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천천히 느림의 감으로써 하는 말, 잠시만요. 자, 이 진정한 의미, 느림의 진정한 의미를 강조, 그 다음에 이 실천하고 그것을 현대하기 위해서는, 빠름에서 강조하면서 생기던 문제점들, 즉, 이게 주변을 챙기고 함께 나아가고 뭐 이러한 방법들을 찾아야 이 느림의 미학이 진정한 의미를 가지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20가지 일을 해야 된다는 게 어렵기 때문에 더 20가지 일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살아가거나 어떤 방식에 있어서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그러한 방법은 없습니다.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모든 사람이 만족하는 그러한 방법은 없습니다. 뭐 지금 사회체계의 최고라고 하는 자본주의나 뭐 이런 경제체계, 뭐 자유주의도 이런 어떠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이 문제점을 어떻게 보완해 나가냐가 이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모두 만족하는 방식은 진짜 힘듭니다. 찾기도 힘들고 그러한 게 있을까도 싶고. 자, 그것을 하기 위해서 느리게 가야 되는 거고 더 많은 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이게 저의 그 가장 큰 주제이고요. 자, 이러한 얘기들, 그러니까 모두 다 함께 가는 이러한 방법을 찾기 위한 그러한 방식들, 다들 그 좀 대표적인 예로 살펴본다고 하면은, 뭐가 있을까요? 요새 그런 게 있죠. 재개발에서 이야기를 하고, 이 부분을 예로 조금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식 재개발, 뭐 신도시 개발이라고 하는 신도시 개발은 약간 좀 개념이 틀리니까 뭐 옛날에 재개발, 그다음에 재개발이라고 한다면은 그 기존에 낙후됐던 지역을 모두 다 밀고 이쪽을 완전히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것을 세우는 그러한 식의 재개발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뭐 도시는 완전히 새로워지고 그곳은 완전히 새로워지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새로 모이고 그 다음에 좀 더 발전돼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재개발이 진행이 됐는데 뭐 다들 아실 겁니다. 이러한 재개발이 어떠한 문제점이 생겼는지 뭐 기존에 있던 사람들의 문제점들 뭐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다른 문제점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지금 제가 정확히 지금 용어가 생각이 안 나서 그러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즉 꼭 밀고 기존에 있던 것을 다 밀고 새롭게 세워야 게 도시 개발의 최고냐 꼭 그 방식밖에 없냐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조금 나온 방식들이 지금 제가 좋아하는 동네 익선동이나 돈이동 마을 뭐 요런 부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공동체가 그러니까 그 기존의 재개발 새롭게 다 밀고서 새로 올리는 건물 방식에서 벗어나서 기존에 있던 건물들,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여기서 어떠한 다른 컨텐츠를 접목시키면서 요 안에서 조금 더 이 마을을 유지하면서 여기에 있던 사람들이 유지를 하면서 이 동네를 발전시켜 나가는 방식 이러한 방식을 택한 거죠. 그러니까 즉 그러니까 느리맵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효율성은 떨어집니다. 솔직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저번에 전철에서 인사한 여자예요. 제가 전철에서 어느 분과 인사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제가 그리고 전철 탄 지가 굉장히 오래된 제가 전철 탄 지, 제가 그때, 송파구로 일 다닐 때, 그때 전철 탔었구나. 그때 계시던 분인가? 그 왜 교복 입고 여자들 둘이서 팔당에서 인사드렸잖아요? 제가 팔당? 팔당이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제가 기억이 정확히 나지 않네요. 제가 팔당을 간 적이 있나?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좀 머리가 나빠서요. 네. 네. 자, 아무튼 이야기는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네. 자, 아무튼 그러한 방식, 느림의 진정한 의미를 갖기 위해선 이러한 방식을 가져야 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즉,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다 함께, 그 다음에 이제 모두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찾는 것이 느림의 미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참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편합니다. 그러니까 밀고 새로 싸우면은 편합니다. 빠르고 그 다음에 좀 더 효율성을 많이 발생할 수 있고, 근데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생기니까 이제 모두 다 함께 천천히 다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방식을 찾자라고 해서 개발 방식이 지금 익선동이나 돈이몬마을 이렇게 공존의 개념으로 다시 발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저도 좀 그런 걸 좋아하는 편이라서 익선동이나 돈이동 마을 저는 좋아합니다.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가서 좀 한번 보고 좀 뭔가 좀 마음의 안정이 생기거나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그런 방식으로 발전하고 있는 그러한 데를 저는 좀 좋아하고 자주 찾는 편입니다. 네, 지금 스트리밍 방송하고 있습니다. 시아이님 감사합니다. 1호팬 감사합니다. 네, 이런 분들이 있어서 제가 힘을 내고 있는 겁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건담님.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죄송합니다. 그분은 지금 제가 머리가 나빠서 네,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제가 자, 이렇게 이제 사회적인 부분에서 느림의 미학을 얘기해 봤습니다. 자, 사회적으로 정리를 하면 이 사회적으로 느림의 미학이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다 함께 가는 방식을 고민해야 된다. 약간 요런 의미. 즉 천천히 함으로써 다 함께 모두 잘 사는 방법을 천천히 고민해서 다 함께 잘 사는 방식을 고민해야 된다. 라고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사회적인 느림의 미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느림이라는 게 단순히 10가지 일을 하루에 하던 것을 이틀에 한다, 진행해도 된다, 이러한 개념이 아니라는 거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커튼 인터넷에서 샀습니다. 인터넷에서 네, 인터넷 쇼핑몰에서 샀고 회사 이름은 생각이 안 나네요. 네. 저것도 좀 작업하는데 시간 좀 오래 걸렸죠. 뭐 안경은 그냥 제가 그냥 아무데나 들어가서 산 거기 때문에 브랜드명이 생각이 안 나요. 네. 이 옷은 제 기억으로는 제가 동대문에서 산 것 같아요. 제가 한때 쇼핑을 동대문에서 많이 해가지고. 자,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개인적인 부분,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삶에서 이 느림의 미학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느림, 제가 미리 또 말씀드리지만 개인이 살아가는 삶에서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느림이 천천히 간다는 게 단순히 일을 느리게 한다. 그러니까 오늘 할 일을 오늘 내일에 나눠서 한다. 이런 느림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는 제가 미리 말씀드리고 갑니다. 자, 뭐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는 방식,
여러 가지가 있죠. 살아가는 삶에 대한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고, 그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는 본인이 해야 될 몫이고, 거기에 따른 뭐 얻는 거, 그 다음에 뭐 책임져야 될 거, 그거 다 본인이 스스로 책임져야 되는 거죠. 자, 아무튼 저 지금 얘기하는 건 제 생각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사람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인생 목표를 가지고 일을 진행을 하겠죠. 정말 뭐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방식을 어떠한 방식을 취하느냐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본인이 선택하는 거고, 근데 이제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개인의 목표를 위해서 오로지 그것만 보고 이것을 목표를 빠르게 이루기 위해서 이것만 보고 나가면은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냐? 첫 번째는 사회도 마찬가지지만 포기해야 되는 부분이 많이 발생해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빠르게 이것에 올인을 했기 때문에 다른 것에 신경 쓸 수 없고 다른 부분을 챙길 수도 없고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도 또한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이 목표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쳤기 때문에 고리스크 고수익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방법은 조금 대안 뭐 이런 것들은 힘들지 않나. 그러면 그때 또 뭔가 대안을 그때 가서 또 찾아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목표를 빠르게 이루었을 때 좀 다음 목표를 세워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조금 개인이 지치고 막 처질 수 있는, 그 다음에 이제 삶이 굉장히 해이해질 수 있는 약간 그런 문제점도 발생을 하고요. 아무튼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빠르게 목표를 이루는 거는 좋지만 거기에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본인이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들 때문에 개인이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도 이 느림을 생각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여기서도 그러면 이 느림은 앞에 발생한 문제점을 약간 좀 보완하면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개인이 어떠한 목표를 이루는데 이 느림의 미학이다. 그럼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냐? 뭐 다들 제가 어떤 얘기 하시는지는 아시겠죠? 물론 천천히 가는데 한마디로 정리하면 천천히 가되 탄탄히 간다. 약간 이러한 개념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목표를 이루는 데는 가장 큰 요소가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약간 부수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빠르게 이루기 위해선 이 큰 요소들 몇 개를 챙겨서 가는 방식이죠. 근데 이제 저는 이 천천히 감으로써 이 부수적인 요인들까지 모두 챙겨서 그렇게 탄탄히 가는 게 이 느림의 미학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여기서 부수적인 것들이라고 하면은 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지금 내가 목표를 이루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거야. 제가 만약 유튜브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 훌륭한 컨텐츠야, 정말로 뛰어난 컨텐츠야, 뭐 이러한 부분이 중요한 성공이야 라고 친다면 목표를 위해서는 이 컨텐츠 짜는 거에 가장 그러니까 빠르게 이루기 위해서는 이 컨텐츠를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 이 컨텐츠를 짜는 거에 집중을 하겠죠. 근데 이제 제가 하는 그러니까 천천히 느림의 미학을 적용을 하면 이 컨텐츠를 짜는데, 그럼 이 컨텐츠를 어떻게 할 거며, 그 다음에 이 컨텐츠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부분을 꾸며야 되고, 내가 어떤 부분을 좀 더 연습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방식을 홍보하며 막 약간 요건 부수적인 것들을 전체적으로 아우르면서
내 실력도 키우면서 이거를 가겠다는 거죠. 이게 제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생각하는 그 느림의 미학입니다. 제가 개인적인 삶에서는 느림의 미학이 이런 식으로 적용돼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또 다른 부분,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하면서 챙겨가면서 천천히 가면서 모든 걸 챙기지만 또 하나 챙겨야 될 거, 이거에 대한, 그러니까 제가 앞서도 푸드트럭 얘기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실패할 경우 내가 회복할 수 있는 여건, 조건, 뭐 이런 것들이 있냐라는 거. 그러니까 뭐 내가 이게 목표를 해서 내가 이것을 목표로 달렸고 성공하면 좋지만 이 성공이 힘들잖아요. 실패할 수도 있는데 그러할 경우에 어떠한 대안이 있냐. 요런 부분도 챙겨가면서 다 이렇게 천천히 단단히 가는 게 조금 더 롱런 할 수 있는 이 느림의 의미를 조금 더 적용한 그러한 삶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살아가면 저는 제가 생각한 목표는 못 이룰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 과정을 좀 더 중요시하는 그러한 개념이기 때문에 이 느림의 미학을 저는 조금 더 추구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느림의 미학을 적용하는 저의 삶의 과정에서 좀 더 천천히 단단히 가는 것. 결국 제 목표는 못 이룰지라도 이 과정에서 나는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거. 뭐 어차피 빠르게 목표를 이루는 분들도 최선을 다하는 거긴 하지만 그것도 최선을 다하는 거고 이것도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느림의 미학을 적용해서 최선을 다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이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저의 삶에 빗대어서 이 느림의 미학을, 삶을 살아가는 데에서 이 느림의 미학의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느림이라는 거 단순히 오늘 할 일을 오늘 내일로 나눠서 천천히 하는 그러한 느림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오늘 할 일을 오늘 내일로 나누면서 이 생기는 이러한 시간이나 여유에 주변 사람들 더 챙기고 함께 갈 수 있는 방법을 더 찾고, 이렇게 해서 이게 진행이 돼야 이 느림의 미학이 진정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오늘은 제가 좀 약간 대본을 썼는데 이게 약간 조금 부족해서 말을 많이 씹었고 중복되는 말들도 좀 많았고, 그 다음에 제 오프닝에 제 머리, 정말 죄송합니다. 이 머리 문제 조금 신경 써가지고 다음부터는 이러지 않도록 머리를 좀 잘 정리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할 건데 다만 우리나라 이야기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일고 있는 슬로시티라는 것을 한번 알아보고 이번 영상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슬로시티, 발생지는 오르비에토라고 하네요. 이탈리아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자, 읽어보면 이탈리아 로마에서 피렌체를 향해 100km 정도 가면 자리 잡은 도시라고 합니다. 이 도시는 작은 도시로 전체 주민은 2만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곳에 방문하는 관광객은 20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자, 이 작은 도시는 주문하면 즉시 나오는 식품들을 일컫는 패스트푸드의 반대말인 슬로우푸드 운동이 처음 생겨난 곳입니다. 그렇다고 하네요. 슬로우푸드 운동의 발상지답게 오르비에토는 대형마트와 즉석식품을 판매하는 패스트푸드점이 없습니다.
대신에 자그마한 상점에서 깨끗하고 신선한 먹거리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상인들을 살리기 위해 대형마트가 들어오는 것을 막고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부동산을 사고팔 수 없도록 함으로써 지역의 상공인이 대를 이어가며 가업을 이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조금 장단점이 있을 것 같네요. 자, 이러한 것들은 곧 지역 경제에 고스란히 환원되어 지역 주민들의 삶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슬로푸드의 이념과 철학은 도시를 바꾸었습니다. 잘 그리고 천천히 먹으려면 일상의 스트레스가 없어야 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오르비에토는 자동차와의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대기오염과 소음고해를 줄이기 위해 마을 광장은 차량의 통행을 금지시키고 대신 마을 밖 주차장을 만들어 방문객들이 차를 두고 시내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주차장이 될 운명이었던 피아차텔 포플로 광장에는 마을장이 들어섰고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팔고 우정을 나누는 사랑에 빠지는 공간이라 설명을 합니다. 그러네요. 자, 이에 그치지 않고 오르비에토는 슬로푸드 운동을 확대시켜 1999년 이탈리아의 다른 세 도시와 함께 세계 최초로 치타슬로 운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치타슬로는 유유자적한 도시, 풍요로운 마을이라는 뜻의 이탈리어로 이를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슬로시티가 됩니다. 자, 이 운동은 기본적으로 느리게 살자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빠른 속도와 생산성만을 강조하는 빠른 사회, 즉 빨리 그리고 많이에서 벗어나 자연, 환경, 인간이 서로 조화를 이루며 여유있고 즐겁게 살자는 취지로 시작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지역의 전통을 보존하고 지역 주민이 중심이 되어 생태적으로 건전한 이른바 느림의 철학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서로 조화를 이루며 다 함께 잘 사는 법, 지역의 전통을 보존하고 지역 주민이 중심이 되어 이런 겁니다. 슬로시티는 무분별한 개발보다는 지역의 자연 환경과 문화를 보존함으로써 지역을 매력적인 장소로 만드는 운동입니다. 자, 그래서 지역에서 만들어진 생산품을 이용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한 방문객의 증가로 지역 주민들이 자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것이 목표로 합니다. 이 과정에서 슬로시티 운동은 자연스럽게 관광산업으로 연결되어 지역의 정체성과 고유성을 지키면서 관광객도 늘어나는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네요. 슬로시티 선언이라고 있네요. 이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흥미를 갖는 도시, 훌륭한 극장, 가게, 카페, 여관, 사적, 그리고 풍광이 훼손되지 않는 도시, 전통 장인의 기술이 살아있고 현지의 제철 농산물을 활용할 수 있는 도시, 건강한 음식, 건강한 생활, 즐거운 삶이 공동체의 중심이 되는 도시를 추구한다. 이게 선언문이네요. 자, 로고의 뜻 한번 볼까요? 달팽이는 결코 끈적거리는 점액이나 묻히고 다니는 하등 동물이 아닙니다. 살벌한 생태계에서 느림을 자기의 생존 방식으로 삼아 3만 종 넘게 분화하며 살아남은 진화의 결정체 고등 동물입니다. 달팽이는 자기에게 보금자리를 제공해주는 제비꽃은 절대 뜯어먹지 않고 시든 채소나 죽은 채소를 먹어 생태계를 연결해주는 사려 깊은 작은 생명체이기도 합니다. 달팽이의 등짝에는 심장 같은 주요 장기가 들어있어 그 껍데기가 없으면 죽게 됩니다. 슬로시티 국제연맹 로고가 마을을 등에 업고 있는 달팽이 모습인 이유도 만약 마을이란 공동체가 없으면 마치 달팽이의 등딱지 운명처럼 사람도 살지 못한다는 원리를 담고자 해서입니다. 이러한 슬로시티의 정신은 슬로시티 선언에서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우리나라에도 여기 지도 보이시죠? 지도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해와 가입 뭐 이런 거는 없고, 지금 여기가 저희가 가입돼 있는 그러한 곳이라고 하네요. 가입 현황 한번 국제고 한국의 국제 슬로시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신안군도 있고요, 완도군도 있고요, 보물찾고 지점이 명인 명소 이렇게 해서 쭉쭉 있습니다. 자, 이런 곳은 사회 살아가면서 가서 힐링하기도 좋고 그런 것 같습니다. 한번 봐서 쭉 보셔서 마음에 드시는데 한번 가서 보는 것도 좋지 않나 싶습니다. 뭐 영월도 있고 김삿간면 한옥마을도 있네요. 네. 아무튼 이렇게 느림의 미학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이야기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